미국으로 건너간 한 여성이 새 아이를 남기고 남편과 시가로부터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자유를 향한 처절한 생존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이며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사건 발생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사진이나 영상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 7월) 18살의 장샤오메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상하이 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학을 목표로 삼아 외국어에 힘썼으며 외동딸인 그녀는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가정 형편도 넉넉했고 바쁜 부모를 대신해 도우미 타오 아주머니가 집안일과 생활을 돌봤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간 그녀를 세심하게 챙겼고 샤오메이는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학업에도 충실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명문고에 진학했고 대학 입학 후에는 독립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부모에게 매일 전화에 힘든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날도 있었고 어머니는 밤차를 타고 상하이로 달려왔습니다. 한 달간 곁에서 돌봐준 덕분에 그녀는 점차 안정됐습니다. 타오 아주머니는 샤오메이를 산속 샘물처럼 맑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쉽게 그녀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4년간 부모는 2주마다 상하이에 와서 그녀를 챙겼고 집을 마련할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어릴 적부터 무용, 발성 등 예체능 수업을 받았으며 대학에 들어와서는 교내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샤오메이가 좋은 사람이지만 지나치게 솔직하고 고집이 있어 때때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다소 까다롭다고 평가했습니다. 2000년 10월 장샤오메이는 외국어 연수 중 미국 유학생 제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연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던 샤오메이는 제임스의 따뜻한 배려와 애정에 감동했고 두 사람은 학교 산책로를 함께 걷고 영화도 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샤오메이의 영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고 유쾌하고 세심한 제임스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부모에게 제임스를 소개했지만 부모는 학업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을 막지는 않았고 샤오메이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친구들은 다정한 외국인 남자친구를 둔 샤오메이를 부러워했고 샤오메이도 그런 시선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몇 남학생은 조심하라는 충고를 했지만 샤오메이는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01년 3월 제임스는 장미꽃을 들고 와 청혼했고 샤오메이는 학업이 끝난 후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교제 중에도 분명한 기준을 세웠고 제임스는 당황했지만 중국 문화를 이해한 뒤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절제된 관계를 유지했고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존중했습니다. 2001년 7월 제임스는 학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샤오메이를 그리워하며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락에 샤오메이도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02년 3월 인턴 중이던 샤오메이는 제임스가 다시 상하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샤오메이는 제임스를 고향 저장성 집으로 데려갔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던 틈에 제임스가 샤오메이를 뒤에서 안았고 이번엔 샤오메이도 거절하지 않았으며 제임스는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샤오메이의 인생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민하진 않았지만 가족의 권유로 제임스는 미국에 돌아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02년 8월 장샤오메이는 예정대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졸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탓인지 식욕을 잃고 구토가 이어졌고 병원 검사 결과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가족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샤오메이는 상하이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쉬며 제임스가 데려가길 기다렸습니다. 9월 비자 절차가 모두 끝났고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샤오메이를 아는 제임스는 다짜고짜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미안해요. 당신 허락 없이 라고 말했고 제임스는 분노하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시험과 졸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해보니 제임스의 아버지는 소형 슈퍼마켓을 운영했고 제임스는 정규직 없이 교회에서 임시로 일하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와 여행을 다녔고
몇 가지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후 쌓인 카드 명세서에 제임스는 당황했고 소비는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그에겐 부담이었습니다.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일은 없었고 마치 한 집에 세 가족이 따로 사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샤오메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설탕이 떨어져 제임스에게 아버지께 부탁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행비를 갚기 위해 샤오메이는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꺼냈고 복통으로 병원에 갔을 때 $2,000가 넘는 의료비가 나왔지만 제임스는 아직 내 통장에 돈 있잖아라며 외면했습니다. 샤오메이는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표하며 아무 일이나 하라고 권했지만 제임스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고 샤오메이는 가끔 슈퍼마켓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삶은 장 샤오메이에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면 남편 제임스는 여전히 신혼의 기쁨에 젖어 있었고 그 온도 차는 샤오메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외국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었지만 제임스는 그녀의 졸업장을 가져가고 유학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샤오메이는 일기장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동생이 저를 모욕했어요라고 썼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지만 제임스는 아무런 위로도 없었고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오히려 막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동생은 다시 샤오메이를 건드렸고 이번엔 참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쳤으며 제임스는 경찰서에 나타나 무언가 말한 뒤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동생이 의도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제임스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덮으려 했고 그 무렵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제임스는 때때로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샤오메이는 깊이 후회하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상황을 암시했지만 걱정할까봐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샤오메이가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그녀에게 모든 일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생활고가 심해지자 제임스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샤오메이에게는 이를 금지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잦은 외출로 샤오메이는 제임스의 동생이 다시 해코지할까 늘 불안했고 제임스가 외국에 나가 일을 하겠다는 말에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가 떠나면 결혼 생활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는 그녀가 가져온 돈으로 버텼지만 금세 바닥났고 외출도 점점 제한됐습니다. 부모와의 통화는 주로 한밤중에 이뤄졌고 제임스가 곁에 있어 속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함을 감지했고 결국 가족은 $20,000를 보내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그 돈으로 입학을 준비하며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2003년 10월 샤오메이는 딸을 출산했고 제임스는 일시적으로 다정해졌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중국 미녀라 부르며 칭찬했고 샤오메이는 고통을 모성애로 견뎠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새 아이를 낳았고 제임스는 점점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함께 샤오메이가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제임스는 장 샤오메이의 관련 서류를 핑계로 모두 거둬들였고 일부러 결혼 영주권 신청도 지연시켰습니다. 샤오메이가 강하게 요구한 끝에 겨우 외출해 임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제임스는 그녀가 남자들과 어울릴까봐 늘 불안해하며 넌 쉽게 속는 사람이라며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샤오메이는 미국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입학 절차를 마친 후 이혼하고 다시 공부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괜찮은 직장을 구해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 남든 중국에 돌아가든 자신의 선택이라 여겼고 이대로 쓸쓸히 귀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일터에서 밝고 따뜻한 성격의 햇살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샤오메이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처음 사귄 남성 친구였고 샤오메이의 사정을 듣고 입학 준비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고 제임스에게 상처받은 날이면 샤오메이는 그를 찾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된 일터에서도 짬을 내어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샤오메이는 필라델피아의 한 문학 연구소에서 청강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방해로 결국 등록은 무산됐습니다. 제임스는 샤오메이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지 의심했고 어느 날 샤오메이가
그 남자의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 직접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제임스는 그 남자에게 샤오메이와 계속 만나면 그녀를 죽게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그는 두려움에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샤오메이는 실망했지만 미련 없이 그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 샤오메이는 자신이 다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깊은 혼란과 함께 제임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제임스의 동생이 이웃 여성을 침범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지만 4개월도 안 되어 풀려났습니다. 석방 증명서에는 간헐성 정신병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고 샤오메이는 제임스 가족 전체가 유전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의 어머니는 이 병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가족은 제임스의 동생이 다시 침입하지 못하도록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철문까지 설치했고 제임스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결국 교회에 맡겨두었던 첫째 딸까지 집으로 데려오며 샤오메이는 가사와 육아를 도맡게 되었고 사실상 가정부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샤오메이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 출산 당시 사진을 찍어 고향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빠 엄마, 저 집에 가고 싶어요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단순한 그리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임스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은 말없이 혼잣말을 하며 앉아 있다가도 또 다른 날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장샤오메이는 두 자녀를 교회에 맡기고 귀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임스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하루 종일 샤오메이를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제정신인 시간도 점점 짧아졌으며 샤오메이는 늘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는 샤오메이의 외출을 금지했고 잠옷 차림으로 방 안에서만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제임스가 흐릿한 정신일 때 틈을 타 여권과 서류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구일란에서 제임스 아버지의 슈퍼마켓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발견했고 그것이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함께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고 시급은 5.5달러였으며 가끔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도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 외에도 샤오메이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제임스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중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청소년기에 수감된 적이 있었고 출소 후 정신질환 증세가 시작됐으며 교회 도움으로 중국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처음엔 중국 여자는 오래 못 버틴다 생각해 샤오메이에게 무관심했지만 고생하며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병세를 우려해 제임스를 병원에 보냈고 샤오메이는 그저 선의의 조치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교회 산하 보호소에 들어간 그날 밤 제임스의 아버지는 그녀를 침범했고 샤오메이는 저항하지도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제임스의 아버지는 샤오메이에게 건강한 아이 하나만 낳아주면 귀국시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건강하지 않은 두 아들을 낳은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한편 샤오메이에게는 한 번의 탈출 기회도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관광버스 사고가 발생했고 목격자로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관광 안내인과 상인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고 말을 걸어보니 놀랍게도 고향인 저장성 하이닝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그들을 도와 서류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여행사 책임자 예 씨는 장 샤오메이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떠나기 전 고향에 가져갈 게 있냐는 말에 샤오메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하며 예 씨에게 귀국 후 저장성 진화에 들러 부모에게 자신이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씨는 진심으로 약속했고 사고가 정리된 후 다시 슈퍼마켓을 찾아와 샤오메이에게 감사를 전하며 편지를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제임스에게 들켰고 그는 샤오메이를 더욱 강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출과 대화도 제한되었고 편지를 주고받는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샤오메이의 부모는 편지를 받고서야 딸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없었고 전화도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제임스는 이전 편지에서 이사 중이라 주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고 부모는 이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 딸이 울던 것도 단순한 향수병이라 여겼고 어머니는 오히려 그리움이 커질까봐
전화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부모는 하이닝으로 가 예 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충격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 있었으면 좋은 직장도 구했을 텐데 괜히 해외로 보내 딸이 고생만 한다며 자책했습니다. 가족은 즉시 구조 계획을 세웠고 마침 아버지의 지인이 미국 출장을 가게 되자 샤오메이를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골목에서 샤오메이를 찾아냈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하며 화교 변호사와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제임스가 명백히 구속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 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샤오메이의 수능적인 태도 탓에 경찰이 이를 자발적 동거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장 샤오메이에게 제임스 가족의 정신병력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여권을 되찾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가장 안전한 시점에 필라델피아를 떠나 귀국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도움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는 딸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부모와 샤오메이는 화교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부모는 샤오메이를 전혀 탓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2006년 1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샤오메이는 갑작스럽게 병원 측으로부터 감염 의심으로 전원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제임스의 아버지는 순순히 협조했고 이것은 화교 변호사가 계획한 구조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송된 뒤 요양을 마치고 2007년 1월 12일 마침내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귀국한 샤오메이는 부모와 재회하며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수년간의 고난 속에서도 그녀는 꿋꿋하게 버텼고 끝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상하이의 한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장 샤오메이는 긴 시간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끝내 스스로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기고 온 새 아이는 여전히 불안정한 미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어떤 선택이 진정 옳았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생존기이자 동시에 새 아이의 안타까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라면 힘들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았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